안녕하십니까, 문유프입니다. 추석 연휴인데 일요일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2시인데 4시에 약속 가기 전에 그냥 영상 좀 찍고 이제 퇴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 영상을 좀 나눠서 찍으려고 한 개 분량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설명이 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여러 개 컷으로 나눠서 이제 부동산 투자, 그리고 제가 뭐 짧게나마 봐왔던 뭐 서울 쪽 부동산 뭐 이런 거랑 인천이랑 살짝 비교해서 제가 부동산 투자를 간단하게 이제 뭐 개인적인 지식선에서 개인적인 생각선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거니까 참고만 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청약통장 한 번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청약통장이 제가 30 후반 끝자락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 사업을 27살 때 차렸어요. 그래서 지금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사업을 차리면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청약통장을 만들고 27살 때 이제 청약통장을 만들고 29이 돼서 이제 1순위로 이제 올라갔죠. 근데 이제 결혼이라든지 다자녀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게 뭔가 다 어우러져야 이제 청약통장에 대한 순위도가 좀 급격하게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혼자의 이제 결혼도 안 했었고 청약통장을 2년을 부었지만 뭐 사실 뭐 청약통장을 넣지는 않았고 쓸 데도 없었습니다. 그 쓸 데가 없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부동산을 지금 10년을 넘게 하고 있는데 제가 부동산을 처음 배울 때만 해도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낮았었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낮았었고 미분양 사태가 터졌었어요. 분양을 하면 분양이 되는 게 아니고 미분양 사태가 터져서 항상 회사 소유의 대물 물건이라든지 마무리 때 분양이 안 돼서 뭐 1000에서 이제 뭐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 가까이 이제 저렴하게 나온 일반 분양 매물들 뭐 이런 게 있어서 청약통장은 제가 부동산 처음 할 때만 해도 그냥 인천 같은 경우에는 넣으면 당첨됐어요. 넣으면 당첨되고. 근데 이제 20대 때 초반 중반선에서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인천의 송도 신도시는 청약을 넣으려 그러면 아파트 그 청약 모델하우스 앞에 카페트 깔고 돗자리 깔고 이불 간단하게 덮고 1박 2일 정도 줄 서 있다가 청약을 넣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송도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25평 기준으로 한 2억 선 분양을 받으면 한 4억 선까지 5억 선까지 올라가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인천의 송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평당 1000만 원 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뭐 15년이 넘은 얘기예요. 15년이 넘은 얘기인데 송도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 줄 서고 2박 3일 줄 서서 청약을 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분양을 받았던 기억이 있고 제가 부동산을 20대 후반 때 한참 이제 열심히 일했던 프리랜서 시절에는 아파트 분양이 안 됐었어요. 전부 다. 미분양이 터져서 검단 같은 경우에 검단에 이제 유명 브랜드 현대 브랜드 1차부터 몇 차까지 분양한 아파트가 있는데 마지막에 분양한 거는 5천만 원을 대놓고 깎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빨간 현수막 붙고 이거 뭐 왜 너네만 이렇게 할인 분양하냐 해서 난리 난 적도 한 번 있었고 뭐 인천 서구에 있는 뭐 대림건설인가? 아무튼 그 브랜드의 아파트는 분양가를 1000만 원을 다운을 시켜줬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업무를 보면서 되게 좀 신기한 걸 많이 봤는데 그때는 청약통장이 의미가 없었다는 거. 근데
청약통장이 어느 순간 박근혜 정권 이후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딱 그 시즌에 청약통장을 넣고 전매 제한이 없어서 넣었다가 팔고 당첨되면 팔고 넣었다가 당첨되고 기다렸다가 올라가면 팔고 이렇게 해서 20대 후반 그 다음에 30대 초반 중반 그 다음에 이제 40대 계신 분들도 이제 청약통장 전매 매매를 굉장히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못 버시는 분들은 500만 원부터 잘 버시는 분은 억 단위가 넘어가게 이렇게 전매 제한을 해서 청약통장이 제가 부동산을 10년 넘게 하면서 뭐 최근 5년 정도인 것 같아요. 5년 정도 안에 이제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됐다. 그래서 청약통장은 뭐 랜덤인 것 같아요.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지금은 청약통장이 의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거품이 되게 많이 끼었었고 그 거품에 동등한 일반 분양가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이라 지금 뭐 일반 분양 청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거품이 낀 가격으로 분양을 받아서 사실 이렇게 높낮이 폭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실 건데 그래도 조금은 올라가시겠죠. 청약통장이 당첨이 되면. 하지만 전매 제한이라는 게 있고 전입신고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걸린 것들은 뭐 그래도 한 7, 8년 넘게 거주를 해야 되죠. 그래야 이제 매매가 되는 거고 그 전에 매매를 하면 뭐 세금 문제는 제가 그 뒤엔 모르겠어요. 뭐 지금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고 전매 제한이 걸린 애들은 못 팔고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일반 매물들은 이제 단기간에 팔면 또 세금이 좀 많이 나오실 거고 그래서 지금은 청약통장이 사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좀 제가 20살 때부터 20대 후반, 30대 중반 그리고 30대 후반 그래서 청약통장이 필요할 때가 있었고 필요 없을 때가 있었고 필요할 때가 있었고 지금은 필요가 없는 시기인 것 같아요. 다시 점점 다시 돌아와서 지금은 청약통장이 좀 의미가 없어졌다. 자, 이 좀 서론이 좀 굉장히 길었어요.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청약통장 이용 방법을 그냥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앞서서 청약통장을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청약통장을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인천에 안 합니다. 청약통장이라는 거는 거주지에 속한 어떤 섹터 안에 분양신청을 할 때 청약통장을 넣는 건데 인천에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로 다시 돌아가서 15년 전으로 들어가서 지금 지식이 있다 그러면 서울 쪽 서울 변두리라든지 서울 중심권이라든지 그래도 서울 메인은 조금 벗어나더라도 서울시에 있는 어떤 반지하라든지 상부층 가장 저렴한 빌라를 매수를 할 것 같아요. 자, 20대 때 이제 20대 때 있는 돈 다 털어봐야 사실 얼마 안 되죠. 그러면 부모님한테 조금 빌려서 5천이든 뭐 좀 3천이든 뭐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려서 지금 이제 증여도 5천까지는 가능하니까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있는 걸 다 끌어서 서울 쪽에 반지하라든지 아니면 상부층 빌라를 매수를 하는 거예요. 소형 평형수의 빌라를 매수를 해서 거기에 전입신고를 한다. 여기까지 이해를 가시죠? 그쪽 관할 지역에 전세를 구하던 월세를 구하던 전입신고를 하면 서울시에 해당하는 이제 청약통장 넣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되죠. 근데 전세는 올려달라고 할 거고 이사를 가라 그럴 거고 방을 빼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월세는 좀 아까우니까 현실상 조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저렴한 반지하, 저렴해봐야 서울권이니까 뭐 1, 2억 하겠죠. 이제 반지하 아니면 상부층 5층 정도 뭐 비에 세는 거 확인해서 5층 정도의 저렴하게 나온 빌라를 매수를 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입신고를 20대 때 해버리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내가 서울에 있는 빌라를 20대 때 영끌을 하고 부모님 돈을 빌려서 20대 때 빌라를 사놓고 거기다가 전입신고를 해놓는다고. 그 다음에 내가 나이가 먹고 30이 넘어가고 30대 초반이 들어가고 30대 중반이 들어가는 시절에 그때 뚜껑을 오픈을 하는 거예요. 자, 청약통장을 서울 쪽에 이제 분양하는 데를 찾아서 내가 전입신고한 섹터 안에 분양하는 데가 있으면 이제 거기다가 무조건 청약통장을 계속 넣어놓는 거지. 그때 내가 결혼을 해서 이제 신혼부부의 혼인신고가 돼 있다 그러면 확률이 올라갈 거고, 자녀가 생겼다 그러면 더 올라가겠죠. 그 대신 뭐 실거주는 뭐 부모님이랑 하고 있으면 뭐 좋겠지만, 부모님이랑 못한다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돼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든가 그냥 무난한 데 가서 그냥 사시면 돼요. 그리고 서울에 전입신고를 해놓는다. 왜? 서울시 주민이 돼야 청약통장을 넣을 수 있으니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까지 대기업 일반 회사원, 중소기업 일반 회사원들이 돈을 버시고 아끼셔서 모으셔도 1억 이상 모으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사실 한 5년, 7년, 10년 근무해서 1억 현찰, 1억 5천, 2억까지 현찰을 모은다는 게 일반 회사원 분들은 사실 어려운 얘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대 때 빌라를 사서 전입신고 해놓고 그냥 꾸준하게 평상시처럼 돈을 모으고 저축하고 있다가 이제 30이 넘어서 30 초중반 집 살 능력이 되고 계약금, 중도금 몇 회까지, 한 중도금 2, 3회까지 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러면 서울 쪽에 청약을 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당첨이 됐어. 그러면 몇 억 뛰기죠. 몇 억 뛰기. 1, 2억 뛰기가 아니에요. 최하 제가 계산해도 3억, 5억, 4, 5억 이상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질 거다. 그게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20대 후반에서 30 초반 금방 갔고, 30 초반에서 30 중반 금방 갔고, 30 중반에서 30 후반 금방 갔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면 아 참 20대 후반부터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 라는 거는 알고는 계실 텐데, 이걸 묻어두는 거죠. 사실 20대 후반에 서울에 있는 반지하를 묻어두고 30살 중후반 때 뜯어, 아니면 빠르면 30 초반 중반 때 뜯어서 청약을 넣고 댕겨. 그래서 당첨이 되면 로또야 3억, 4억, 5억 이상까지 된다. 그리고 만약에 재개발이 된다 그러면 거기서도 2, 3억 이상, 4, 5억까지 볼 수 있다. 이게 청약 사용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인천에 살고 있어서 인천에 청약통장을 뭐 1금융권에 넣어서 갖고 있다가 분양하는 거 찾아서 넣는다. 분양가 상한제가 저렴한 줄 알고 찾아가서 넣는다. 조금은 저렴하긴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있다고 하니까 저쪽에 넣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보다 사실 서울을 진입을 하는 게 청약통장 쓰는 거는 유리할 것 같아요. 자,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고 실천에 옮기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걸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20대 때로 돌아간다 그러면 사실 로또 당첨번호를 알고 있으면 좋죠. 그리고 뭐 주식 셀트리온이 올라가서 셀트리온 같은 게 빵 뛴다 이러는 거는 알고 있으면 있는 거 털어서 주식을 묻겠죠. 하지만 이게 현실 반영은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20대 때 있는 걸 털어서 서울에 전입신고를 해서 5년, 7년 기다린다. 7, 8년 기다려서 청약통장을 쓸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 묵힌다. 이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내용이다. 지금 20대 분들도 가능한 내용이다. 지금 이제 메인 서울은 좀 어렵죠. 메인 서울은 어려운데 강서구, 강북, 그 다음에 그 외 기타 등등 아니면 경기랑 서울권 이제 가운데 있는 인천이랑 서울에 있는 데 말고, 인천하고 서울 중간 말고 경기권하고 서울권하고 뭐 용인, 뭐 부천, 또 뭐 분당, 뭐 기타 등등 판교 이런 데들은 사실
중간에 어떤 뭐 네모 반듯한 세타가 있으면 사실 20대 분들이 묻어놔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잠시만, 시간이 지금 10분 좀 지났는데,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이런 거를 많이 봤어요. 건물을 사러 오시는데 지금 있는 아파트를 팔아야 투자금이 생기고 그래서 이거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내 아파트가 그냥 내놓으면 바로 팔려요. 그래서 이거를 팔고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래서 건물 좀 보러 왔습니다. 하는 손님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20년 전이기는 해요. 사실 20년 전이기는 하는데, 최근에 제가 19년도에 건물 매매 드렸던 손님이 기억이 남는 게 뭐냐면, 용산 근방에 20년 전에 2억 주고 집을 사셨대요. 2억 주고 용산 근방에 집을 사셨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시세가 20억이래요. 2억짜리가 20억. 근데 이게 비교를 하면 뭐냐면, 인천광역시에 있는 단독주택도 20년 전에는 2억 정도 했어요. 2, 3억, 비싼 데는 3억, 5억 정도. 그리고 삼각긴 도로변에 있는 건물은 5억, 8억, 10억 정도 했었다고요. 20년 전에. 근데 서울이랑 용산이랑 인천이랑 가격이 그때 당시에는 동등했거든. 아니면 인천이 더 비쌌다고. 근데 이게 시간이 동일하게 흘렀는데 인천은 2억짜리 집이 3억이야. 근데 여기는 2억짜리 집이 20억이 돼버렸어. 내용이 달라져요. 내용이. 그리고 이제 제가 아쉬운 그 서울 관련된 내용이 한 개가 있는데, 이제 저희 가족분인데 아현역, 서울 아현역이라고 있어요. 아현역이라고 있는데 신촌 옆에 거기가 재개발이 된 섹터가 있어요. 아현역 옆에가 다 재개발인데 거기가 그때 단독주택이 3억, 단독은 아니다. 되게 낡은 집이 한 3억 선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한 15년 전인 것 같아요. 10년 안 됐나? 15년 살짝 그 정도 됐겠다. 15년 정도? 15년 정도 전에 이제 뭐 그때 이제 낡은 집들이 한 그 정도 선에 구매를 할 수 있었던 이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됐는데 20억이에요. 20억이 넘어. 아현역 앞에 다 재개발 아파트가 20억이 넘어. 인천은 그 동일한 금액의 아파트를 샀었고 단독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35평이 얼마야? 7억밖에 안 해. 여기 20억인데. 근데 그때 당시의 가격은 동일했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 근데 나중에 후자 쪽에 봤더니 너무 많은 갭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는 기다릴 수 있으면 서울 쪽에 묻는 게 최고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55,000원까지 내려왔죠. 이게 10만전자 올라간다 그래서 2배를 뛸 수 있는데 내가 1억을 넣으면 2억이 되는데 이걸 버틸 수 있느냐 그 얘기인 거죠. 근데 서울 쪽에 내가 20대 후반 회사 취직해서 4년제 나오고 기업 들어가서 내가 초봉을 받기 시작한 20살 중후반부터 돈을 모아서 한 몇천 모으고 부모님 돈 끌어서 한 1억 얼마 선 그 정도의 빌라를 사놔. 그리고 거주는 안 하지만 전입신고만 해놔. 그리고 똑같이 5년, 7년, 8년 뒤에 뚜껑을 열어보면 그게 몇 억의 가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뭐 주식은 또 주식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내용이 있을 거지만 부동산 청약통장은 사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인천에 살아서 인천에 넣는다?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뭘 몰랐을 때 부동산을 몰랐고 뒤늦게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고 결혼을 못할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하게 됐고 내 집을 사야 되는데 인천 쪽에 전입신고가 돼 있으니 여기밖에 청약통장을 못 넣네. 자, 이런 개념이 있을 거고 지금도 늦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20대 분들은 서울 쪽에 넣어놓고 나는 열심히 결혼하기 전까지 내 할 일 다 해. 그 대신 주식도 하면 안 되고 코인도 하면 안 되고 그냥 예금 적금만 부어놓고 계속 돈만 모으다가 30 초반 중반 딱 돼가지고 서울에 청약을 넣는데 당첨이 돼. 그러면
내 친구들보다 훨씬 윗급에 있는 거죠. 기본이 3억 이상 뛰기니까, 3억, 5억 이상 뛰기니까. 그래서 청약통장은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짧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20분이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청약통장 사용 방법이에요. 이거를 불법으로 거래한다라는 건 아니고 정상적으로 합법으로 구매를 하고 장기간 묻어두는데, 내가 서울시 주민이 아니니까, 시민이 아니니까 전입신고는 하자. 전세 월세로 있는 거는 사실 뭐 불가능한 내용이니까 확률상 싸움이 낮아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전세로 버틴다, 이것도 확률도 낮고 월세 내는 거는 더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저렴한 거 소형 평형수를 사놓고 청약통장을 넣을 수 있는 서울시 주민만 내자. 그리고 나서 청약통장을 넣자. 자, 이거는 뭐 제가 여러 번 생각하고 과거에도 생각한 내용인데, 그냥 최근에 이제 유튜브 영상 올려보니까 그냥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이제 설명드려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청약통장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내용입니다. 필요하신 부분만 좀 참고하시고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